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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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웹 세미나를 다시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금융권 사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보신 것처럼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지만은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은 해외 및 국내 금융 사례에 대해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금융권에서, 어떠한 요구사항 내지는 어떠한 기능들을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 긴랩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또 같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긴랩에서, 저는 유인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분 간단하게 소개만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생명의 윤상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포그랩이라는 회사의 신철호입니다. 네, 오늘 진행은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해외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내 사례는 여기 두 분께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시간이 남게 되면은 저희가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해외 금융권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목차고요. 저희 긴랩 회계사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해외에 이제 몇 가지 금융권 사례들, 골드만삭스라든지 UBS라든지, 기타 월드라인이라든지 그런 쪽에서의 사례들을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랩이라는 회사는 2014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제품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2011년서부터, 릴리즈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대략 한 1,300명 정도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개발자가 500명 이상의 개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어떤 레베뉴 이익은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긴랩 제품 자체는 다 오픈 소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스를 받아서 내용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데 쓰셔도 되고 재배포만 안 되신다면은 얼마든지 고쳐서 사용하시는 것도 오픈소스 라이센스 정책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대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긴랩 제품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제품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스 모델, 그래서 뭐 클라우드라는 이런 형태에 제공되는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프라미스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실제 설치형으로 제공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형 모델의 한 67%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2019년도에 포레스터에서 저희가 네이티브 클라우드 컨티뉴어스 인테그레이션 환경을 제공하는 툴들을 선정한 부분들이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크게 네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아마존, AWS, 그 다음에 긴랩, 요 네 가지 회사가 선정이 되었고요. 긴랩이라는 회사가, 저희 회사가 선정된 이유는 저희는 애저라든지 AWS라든지 GCP라든지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좋게 평가가 돼서 저희가 이 네 개의 리더 그룹 중에 하나에 들어온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제적으로 고객분들 꼭 금융권 고객분들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고객분들로부터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제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제품들을 서로 연동하고 그 다음에 인티그레이션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각각에서 나온 데이터들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업무 속도가 많이 저하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생각했던 거 이상 퍼포먼스라든지 어떤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피드백 내지는 어려움을 저희한테 이제 호소하시게 되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긴랩 저희 제품은 싱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품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어떤 플래닝 계획 단계에서부터 버전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빌드 배포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보안에 관련된 정적 분석이라든지 다이나믹 어널리시스라든지 이런 동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보안 부분까지를 하나의 도구로 다 커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또 제공하고 있고요. 요거는 뭐 참고 삼아 저희가 2011년서부터 제품을 릴리즈했는데 연도별로 이제 나왔던 주요 기능들하고 영역별로 나왔던 주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로드맵은 웹상에 모든 것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아마 긴랩 핸드북이라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긴랩의 어떤 머추리티라든지 디렉션에 대한 그런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뭐 올해 아니면 내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개발할 모듈들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3년 후에는 이 정도의 어떤 뭐 기능들은 제공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3년, 1년 계획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을 릴리즈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연도별로 계속 이제 여기 아무래도 이제 그 개발자들이 좀 많이 뽑아지고 이렇게 채용이 되면서 기능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신 걸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그 국내외 주요 고객들이고요. 최소 저희 1000유저 이상에서 10,000유저 이상 정도의 라이센스를 쓰시고 있는 고객분들이 여기에 리스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여기 금융권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만 좀 포커스해서 다시 또 뒷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말씀드렸고요. 요거에 기반으로 해서 주요 저희 금융권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첫 번째 앞서가지고 이제 저희 제품을 쓰고 있는 전 세계의 해외 금융권 고객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골드만삭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ING라든지 아니면은 나스닥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금융 쪽 뭐 이런 쪽에 관련된 많은 회사들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요 고객들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2017년서부터 저희 툴을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7,0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이제 저희 긴랩 제품 내에서 그 운영 내지는 이제 빌드 배포가 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9,000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라이센스 숫자는 이거만큼 더 많은 형태의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시고요. 이쪽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도입하신 뭐 사례는 뒤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긴랩 도입 이전의 상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개발 팀별로 아니면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팀별로 별도의 어떤 제품 라인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 툴셋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또 이제 있고 어떤 통합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코드 저장소에 대한 뭐 운영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각 팀별로 아니면 각 서비스별로 비즈니스 영역별로 다르게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2016년서부터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안 되겠다. 이런 이제 자체적인 어떤 문제점들을 깨닫게 되셨고요.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부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일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신 게 대학에서 졸업해서 오신 분이라거나 아니면 뭐 경력자로 입사해서 오신 분들이 이미 이제 뭐 깃을 쓰시고 계신다거나 뭐 기타 이제 다른 제품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저희가 깃 관련된 저희 제품 긴랩이라든지 깃허브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지만은 그런 제품들을 이미 쓰고 있는데 아직 골드만삭스에서는 서브 버전이라든지 CVS라든지 굉장히 올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형태의 그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었고 들어와서 아직도 이런 거 쓰고 있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 굉장히 올드한 어떤 그 기술이거나 아니면은 빌드 배포가 거의 매일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 빌드 배포가 겨우 된다거나 이런 환경이 있었다는 걸 이제 그 새로 입사하신 분들로부터 이거는 좀 개선되지 않느냐 그런 이제 요청을 받으셨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그 원칙 하에 이제 그 2016년 11월서부터 타스크포스 팀처럼 하나의 팀이 구성되었고 그 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을 평가해 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제 그 보신 것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골드만삭스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SDS 어떤 생태계 아니면은 그 모델들이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뭐 잘 쓰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별로 안 쓰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조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서로 어떻게 연동할 것인지
어떻게 연동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고 그 핵심에 어떤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 컨트롤 통해서 뭐 버전 관리, 형상 관리, 그 다음에 빌드 배포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살펴보셨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사베인스 옥슬레라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법률 규정들이죠.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검토하신 다음에 이제 결론 내리신 부분들이 전략적으로 이제 CI/CD 여기 보시면 이제 CI/CD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프로세스로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형상 관리, 버전 관리와 CI/CD가 하나로 묶어서 형상 관리, 버전 관리가 되자마자 바로 CI/CD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빌드 배포가 이루어져서 별 문제가 없는지를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제품 라인으로 가야 된다. 두 번째가 이제 깃을 기반으로 반드시 가야겠다. 그래서 깃 기반의 제품들을 또 이제 찾아보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자체가 이제 멀티 클라우드로 가는 환경이다 보니까 멀티 클라우드를 지원하고 그 멀티 클라우드로 배포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좀 편안한 것들 아니면 조금이라도 다양한 형태의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는 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서로 한 11월서부터 이제 한 6월 정도까지 7달 정도 어떤 프로프 오브 컨셉이라든지 실제 제품의 테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벤더들사와의 미팅들을 통해서 이제 결정하시게 되셨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깃랩을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도입을 하시게 되셨다고 결론이 됩니다. 성공의 비결은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렇게 깃랩을 들어가게 됐고, 깃랩을 가지고 오시면서 기존에 있던 골드만삭스의 필수적인 운영 도구들이 있으세요. 그것들하고의 통합은 이제 웹푹이라는 기술 내지는 저희 이제 깃랩에서 제공되는 웹푹 이벤트라든지 프리 포스트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런 이벤트라고 같이 이제 연동하셔가지고 구축을 하시게 되셨고요.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라든지 클라우드 환경과의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은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 취약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라이브러리들 간의 보안 취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검증할 수 있는 모듈들을 또 추가해서 같이 구성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샘플 레포트들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저희 깃랩 내에서 품질 검사한 뭐 레포트 같은 것도 같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셨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품도 물론 들어갔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베스트 프랙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깃랩의 프로페셔널 서비스라든지 엔지니어들이 같이 이제 뭐 기술 지원해 드리면서 점차 이제 완성할 수 있는 모델로 되셨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행 과정은 이제 뭐 골드만삭스에서는 아직도 이 부분은 진행 중이라고 이제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말이죠. 그러니까 작년 말에 이제 저희가 런던에서 깃랩 커밋이라 그래가지고요. 깃랩 사용자들이 중에 이제 자기의 어떤 사례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 아니면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것들 서로 이제 모여서 얘기하고, 아무래도 코로나 이제 발생 이전이긴 합니다. 그래서 9월달 정도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모여서 얘기했을 때 골드만삭스에서 나오셔가지고 자기 사례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설명에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직도 골드만삭스는 진행 중이다. 이게 실제적으로는 그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지금 저희가 뭐 그 컨테이너뿐만이 아니라 좀 더 저희 이제 퍼지 테스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잠재 결함들을 더 찾아낼 수 있는 기능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도커 컨테이너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네트워크에 관련된 어떤 방화벽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지금 이제 추진 중에 있으실 거고요. 이제 올해도 이제 뭔가 작업을 하셔가지고 내년에 이제 또 저희 커밋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 또 이제 발표하시는 거로 이제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인적 요인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깃랩을 좋아하는 게 가장 중요하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개발자분들 아니면은 국내라든지 뭐 해외 개발자분이 됐든 간에 하여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는 분들은 개발자분들의 입장에서 쓰기 편하신 게 있고, 내가 여러 가지 툴을 돌아다니면서 볼 내용들을 하나의 도구에서 다 확인할 수 있고, 누르면 또 바로 그쪽으로 넘어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쓰기 편하신 부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도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켰기 때문에
저희 제품 자체가 지금 굉장히 골드만삭스 내에서 많이 퍼져나갔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직접 저희 긴랩에 그런 가능성을 보시고 투자도 해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골드만삭스 실제적으로 부사장님 되시는 분들의 어떤 얘기라든지 그쪽 담당 디렉터 이사님 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피드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구를 어떤 거를 강제적으로 뭐 채택해서 이걸 써라 이러라기보다는 각 개발팀들에서 아니면은 이미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회사에서 입사하신 분들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생산성을 가장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도구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의 측면에서 보셨다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긴랩을 쓰면서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졌고 하루에 1000개 이상의 브랜치에서 코드 머지가 실행이 되고 뒤에서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1 내지 2주마다의 1회 릴리즈가 몇 분 만에 릴리즈가 되도록 생산성이 많이 향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1이나 2주에 1회 릴리즈 된다는 건 좀 큰 형태의 그런 릴리즈겠죠. 근데 이제 몇 분마다 1회 릴리즈 된다라는 거는 뭐 그 큰 릴리즈일 수도 있지만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그런 개념 하에 조그맣게 이제 좀 작아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배포가 될 텐데요. 어찌 됐든 간에 배포의 지금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앞단에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전에보다 몇천 배 이상 빨라지셨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발표 사례는 여기서 보시면은 긴랩 커밋 런던이라는 곳에서 발표 요 링크가 있습니다. 유튜브 링크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뭐 오토 트랜슬레이션 해서 보시면 좀 간단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도 골드만삭스 사례를 좀 자세히 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이라는 또 이제 미국계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회사도 굉장히 많은 도구들을 개발진들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 이슈 관리, 그 다음에 소스 코드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빌드 배포 관련된 부분들, 아니면 클라우드로 배포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그런 기능들,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또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 개발자들이 쓰신다거나 아니면 매니지먼트 팀이 있으시면은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차원에서 업무가 굉장히 과다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경쟁 도구보다 비교적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LM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도구가 이제 다양한 내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제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게 보신 거로 판단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실제적으로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은 저희가 400유저 비용으로, 그러니까 다른 제품을 400유저 사는 비용으로 2배 이상, 800유저 정도의 유저를 쓰는 효과가 있다고 이제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은 저희는 하나의 도구에서 각 영역에서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 필요한 주요한 기능들을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비용적인 부분에서 많이 줄어들 수가 있었다는 부분들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보안 툴이라든지 정적 분석이라든지 동적 분석이라든지 뭐 컨테이너 스캐닝, 디펜던시 스캐닝, 뭐 라이센스 컴플라이언스 매니저 체크하는 도구들,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이제 각각을 한다 그러면 그 비용이 굉장할 텐데, 저희는 이제 얼티메이트 에디션을 쓰시게 되면은 그런 비용들이, 그런 제품 기능들이 하나에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 있고, 하나의 UI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움을 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월드라인이라는 또 이제 금융 서비스 회사에서는 서브 버전을 사용하셨는데, 이제 서브 버전도 굉장히 좋은 툴입니다. 뭐 물론 프리웨어도 하고요, 공짜이기도 하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게 이제 오래 쓰시고 브랜치가 좀 많아지시고, 그 다음에 이게 사용 방법 자체가 이제 마음대로 수정하시고 커밋 시점에 변경된 걸 쭉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아지고 아무래도 브랜치들이 많아지시면은 성능의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제 뭐 불만 내지는 좀 개선 요청 사항이 있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술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긴랩의 어떤 머지 리퀘스트 같은 기능을 통해서
코드 리뷰 기능들도 이제 개선할 수가 있었다는 부분들이 또 하나의 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git랩 없이는 git랩이 다운되면은 이제 일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개발 조직에서 가장 그 백번이 되는 가장 필요한 도구라고 이제 생각이 되신다고 하시고요. 지금 2,500 유저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3,000명 넘는 유저들이 매일 들어오셔가지고 작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뭐 3,000명, 10,000명, 50,000명 이렇게 그 사용자들이 많아지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또 가지고 있고요. 그런 사례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gitnet.com 자체도 이제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하이 어베일리비티라든지 아니면은 뭐 디자스터 리커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하신 부분들이 있으시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공되기 때문에 지금 월드라인에서는 저희 제품을 이제 HA 같은 것들을 구성하셔가지고 백본을 쓰고 계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주요 기능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사용자들에 대한 어떤 성숙도라든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셨다.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피드백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예, 요건 2020년 사례고요. 유럽에 있는 그런 뱅크라고 있어요. UBS라는 뱅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위스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굉장히 큰 사례고 저희가 올해 git랩에서 진행한 딜 중에 탑5 안에 드는 딜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거의 그 가장 큰 차이점을 보안 기능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발 모든 단계에서 보안 기능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빌드 배포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뭐 초기라든지 이런 보통 시프트 레프트라 그래가지고 보안이라든지 이런 점검을 가능하면 앞단에서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거든요. 가능한 일찍 버그를 찾으면 그만큼 비용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좋게 보셔가지고 저희 git랩을 하나의 넥스트 레벨로 가기 위한 디벨로퍼 개발 플랫폼으로 쓰시고 계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 하나 설명을 드리고, 요건 이제 기타 다른 회사들하고, 이 부분은 저희 이제 국내 주요 고객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략 5개 업체 중인데 저희가 다른 업체들도 이제 늘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파이낸셜 금융권에는 하고 이제 저변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가장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아무래도 금융권은 제일 중요하신 게 보안이고요. 보안이라는 거는 가능하면 개발 시점, 개발 시점에도 가장 초기, 그때서부터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돌린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자기가 개발하는 과정에 누군가 돌려서 그 결과를 보여주고, 그런 측면에서는 git랩에서는 개발 모든 단계에 쓸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금융권에서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그 게시판, 저희 지금 현재 여기 들어오신 부분에서 질문사항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요. 해외 사례는 제가 여기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국내 사례를 저희 윤상배님하고, 신철호님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주시죠.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 화면으로. 네. 네. git랩을 활용한 금융권의 대부 셋옵스 하나생명의 구축 사례를 준비해 봤고요. 오늘 의미가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git랩을 통해서 금융권의 이 대부 셋옵스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인사이트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너무 좋고요. 오늘 발표드리는 발표자를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배님 인사를 조금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생명 AI 플러스팀에서 금융 서비스 개발 업무를 하고 있는 윤상배라고 하고요. 지금은 플랫폼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하는 일은 이제 금융이라는 그 특수한 환경에서 신속하게 고객에게 원하는 고품질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위한,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데브옵스 활동을 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상배님 이렇게 발표를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같이 발표를 하는 공동 발표자로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상배님을 도와서 이 하나생명의 대부 셋옵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작년부터 해온 데브옵스 컨설턴트 신철호라고 합니다. 인포그랩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한국의 git랩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제품을 잘 만들 수 있을지, 소프트웨어 제품입니다.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도 작년부터 제가 하나생명에 좀 지원을 드리고 있고, 그 지원 드리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요약해서 상배님이 얘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오늘 얘기 주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권의 데브옵스 니즈에 대해서, 왜 금융권에서도 데브옵스에 대한 트렌드를 받아들이고 변하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배님이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는 금융권이 데브세옵스 구축으로, 그래서 긴랩을 통해서 데브세옵스 구축으로 얻은 게 무엇인지 그 인사이트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드백은 그 Q&A 가지고 채팅으로 계속 받고 있는 거죠. 네네. 네, 이따가 시간이 되면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릴 거고요. 상배님 준비됐어요? 네, 시작해 볼까요? 예. 첫 번째, 요즘 금융권들이 예전과 달라진 것들이 뭐가 있죠? 디지털 네네. 전환, 클라우드 네이티브, AI 이런 것들이 많은 키워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로 실제로 중요한 걸까요? 네, 일단 올해 금융권의 아마 핵심 키워드는 디지털 전환, 데이터, 이것들을 수행하기 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중요하게 다룰 것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일부분, 그리고 데브옵스 부분을 많이 좀 다루게 될 것 같고요. 디지털이라는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에자일, 데브옵스, 데브세옵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같은 이제 그것들이 지금 키워드로서 이제 올라오고 있죠. 이게 중요한 것들이 키워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겹치면서 그 대면 영업이 좀 위축이 됐죠. 특히 저는 이제 생명보험이 있으니까 보험 쪽은 더욱 그러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인터넷 기반 엔터테인 서비스를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기존 오프라인에 있던 고객 정보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많은 이제 밑에 밑바닥에 쌓여있던 데이터들을 위로 올리기 위한, 그래서 이것을 고객에게 서비스에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들, 데이터 엔지니어링, AI 관심들도 굉장히 이제 지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핀테크 기업의 약진도 눈여겨볼 만하죠. 왜냐하면은 저희들의 직접적인 경쟁 상대 혹은 협력 상대가 될 거니까요. 지금은 핀테크 산업은 아마 2.0 세대쯤으로 분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들 세대의 특징은 언번들링인 거죠. 기존에 이제 거대한 중앙 집중화된 어떤 금융 기업이 서비스하고 있던 것들을 전문화된 작은 기업들, 테크 기업들이 이제 끄집어내서 전문화 제공하는 것들인 거고요. 이러한 이제 서비스 강점은 아무래도 그 인터넷하고 고객의 그 좀 친화적인 이제 그런 서비스다 보니까 그 인터넷 고객 친화적인 것들이고 기술을 잘 알고 있고 데이터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 특징이 있잖아요. 고객의 요구사항을 빨리 받아들여서 최대한 빠르게 고객들에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특화된 조직 개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 금융 쪽에 이제 상당히 이제 도전 과제가 되는 거죠. 경쟁에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그게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디지털화라고 했는데 이제 금융 쪽이다 보니까 이제 화폐, 자산의 디지털화 이것도 이제 꽤 중요한 기술적 테마인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 리브라도 있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DCP를 하겠다.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죠. 이들은 이제 기존 이제 산업에 어느 정도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일 테고요. 이들은 기존 네트워크를 묶어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식으로 새로운 환경, 지불, 디지털 화폐 같은 이제 그런 환경에 이제 대응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리고 애초에 좀 디지털 자산을 시작했던 이제 핀테크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기업들은 DLT,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데이터, 인터넷 모바일 친화성, 모바일 같은 것들이 이제 무기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해외 사례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예전에 쪼개져 있는 언번들링 된 것들을 다시 번들링 모으고 있죠. 이게 지금 핀테크 3.0의 어떤 이제 특징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미 이쪽으로의 여정을 시작했다. 그래서 뭔가 지금 금융 환경이 굉장히 대내외적으로 급박하게 변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서비스를 그래서 많이 개발을 하고 계시죠? 네네, 맞습니다. 금융권은 보통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니즈가 많지만 규제들로 인해서 쉽사리 접근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규제나 관행들이 어떤 것들이 주요한 게 있을까요? 네, 올해부터 이제 디지털화라는 게 갑자기 수면위에 올라온 이유는 이제 규제가 좀 완화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변화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올해를 보통 이제 규제 혁신 원년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들이 좀 이제 개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도 올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이미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앞으로 계속 만들 생각인 거죠. 클라우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대북, 뭐 데브세옵스 같은 것들,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는 이런 활동들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게 가지는 의미는 꽤 중요한데, 이를테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인프라 한번 하려면은 그 전개 뭐 이제 용량 산정하고 뭐 발주내고 그 과정들 있잖아요. 그 과정들만 해도 뭐 4개월, 6개월 이상 걸렸는데 지금은 거의 뭐 하루, 1시간, 빠르면 1시간 이내에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금융법이 좀 개편이 되고 있죠. 개편이 되어서 뭐 마이데이터 종합지급결제업, 마이페이먼트 같은 것들이 이제 정책 시행이 되고 있고요. 핵심은 결국은 이제 인터넷 기업들이 혁신적인 금융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규제를 풀겠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저가 잘 아시겠지만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테크 기업으로서 테크를 가지면서 동시에 금융업, 은행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지금 상황이 된 거고요. 사실 치열한 경쟁을 예상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규제가 이런 식으로 좀 더 점진적으로 계속 풀려나가는 방향, 혁신 쪽으로 좀 무게를 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예. 그래서 변화의 방향은 결국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금융 서비스의 인터넷 서비스화. 그래서 인터넷에서 인터넷 서비스 플레이어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산업이 금융권에서도 규제가 완화되면서 테크 기업들이 금융권으로 진출하고 성공한 사례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제약사항들을 좀 얘기를 해 주셨고요. 지금부터는 데브옵스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금융권의 데브옵스. 왜 그렇게 사람들이 트렌드화되고 결국은 빨리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사실 데브옵스는 꽤 오래된 주제이죠. 네, 맞습니다. 꽤 오래된 주제인데 그동안 이제 금융권은 그거를 좀 못해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규제가 풀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경쟁이 강화되면서 이제 지금 뭔가 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서비스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가이죠. 그래서 고객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획 단계에서 어떤 이제 가치를 만들면은 그 가치를 코드화하고 이걸 다시 그 가치 검증하기 위한 검증 단계, 뭐 품질 체크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배포하는 이러한 어떤 이제 가치가 흐르는 이제 밸류 스트림을 이제 만들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가치를 어떻게 빨리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 밸류 스트림을 최적화하는 것인가. 이제 그게 가장 큰 것들인 거고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이 이제 에자일.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밑에 그 간단한 예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요구사항부터 배포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가치들이 이제 흘러나가게 되겠죠. 그런데 그 가치들을 처리하는 각각의 구성 요소, 조직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조직에서는 그걸 처리하는 시간이 사실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여기는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최적화가 잘 돼 있거든요. 금융권 하시는 분들,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대부분의 시간이 가치가 같이 이동하는 그 단계에서 이제 많이 걸린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처리하는데 1시간인데 기다리는데 뭐 1주, 뭐 2주, 뭐 길면 한 달.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걸 잘 최적화하면은 하루 안에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기다리는 시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뭐 3달 이상, 4달 이상. 인터넷 서비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인터넷 서비스는 이제 빠른 거를 제공하는 것이 큰 이제 가치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이제 에자일인 거고요. 에자일인 거고 요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성 요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구성적 문제는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인 것들인 거고 이 시스템 문제는 결국은 조직 구성, 조직 구조, 조직 문화 이걸 바꾸는 것들인 거고요. 그래서 보통 에자일 하면 항상 나오는 게 뭐 조직 문화 뭐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직 문화 얘기가 나온 게 뭐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게 되겠죠. 에자일 문제는 결국은 이제 고객 가치를 빠르게 출시하기 위해서 이 전체 파이프라인을 압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랙티스, 관습, 뭐 실천에 이러한 모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에자일을 그럼 시작해야 되는 거네요? 일단은 에자일을 시작을 해야죠. 에자일이 가장 밑바닥에 깔리는 겁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2주라고 표현을 해주신 부분들이 중요하게 딜레이 되기 때문에
고객한테 가치를 주는 시간에 문제가 생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해소하기 위한 활동들로 저희가 DevOps라는 키워드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DevOps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 조금 더 얘기를 괜찮습니다. 깊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DevOps, DevSecOps 어떤 개선들을 이룰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그 에자일은 그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 개발 파이프라인을 되게 효율적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건데 결국은 같이 하는 파이프라인이잖아요. 이 파이프라인에서 파이프라인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빠르게 전달하는 게 목표니까 속도는 가장 느린 부분이 보통 이제 그게 결정이 되죠. 그 가장 느린 부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동안 이쪽에서 분리됐던 운영이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단정적으로 운영이네요, 우선. 단정적으로 예, 운영이죠. 왜냐하면은 그 에자일은 소프트웨어 영역인데 운영 쪽은 아시겠지만 뭐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이런 좀 물리적 영역을 포함하죠. 그래서 디지털하고 좀 엮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분리가 되어 있었고요. 좀 녹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따로 놀고 있던 이제 그런 것들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 쪽에 가치를 넘어가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들을 엮으려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운영이 필요한 요소를 디지털하면 되는 거죠. 되면 되는 거고 이걸 디지털하기 위한 방법을 이제 알고 있죠. 우리는 그게 바로 이제 클라우드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라는 키워드가 올라오는 거죠. 클라우드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그 시스템 네트워크는 사실 API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API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듯이 이제 개발할 수 있게 되는, 운영도 그냥 개발을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이 된 것이고 이에 따라서 기존 에자일 방식에 그냥 녹여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게 DevOps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DevOps는 클라우드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뭔가 이제 금융 쪽에서 뭔가 이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같이 항상 나오는 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이브리드가 될 수도 있고 DevOps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예컨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DevOps 이 영역에서 이제 키워드는 이제 IAC죠. IAC라고 하죠. 인프라스트럭처를 아예 코드로 만든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발에서 배포과 전체 그 운영 정책, 모니터링, 그러니까 전개에서 네트워크 보안 정책까지를 전부 다 코드화해서 지금 전개를 하고 있고요. 예전 같은 몇 개월 걸리던 일들을 지금은 거의 한 10분 이내에 이제 지금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DevOps는 간단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에서는 다른 쪽과는 약간 좀 다르게 또 이게 흐름을 가로막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게 보안이죠. 다른 곳에 최적화시켜서 뭐 하루 안에 가치를 전달할 수 있게 했는데 보안 쪽에서 결국은 이를테면은 뭐 일주 걸린다. 그러면 일주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안 활동을 이제 밸류스트림 녹이는 이 활동이 이제 DevSecOps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거고 금융 쪽에서는 이걸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을 하고 있죠. 물론 다른 쪽에서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긴 한데 이쪽 금융 쪽은 좀 이제 그 무게가 좀 감이 좀 다를 겁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은 이제 DevSecOps를 왜 해야 할까를 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규제가 그 이제 진입 장벽을 작동시켜준 시장이라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싸우면 되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다른 인터넷 서비스와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빠르게 이 시장에 반응해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생존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슈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도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거 잘 적용된 기업들은 하나의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는데 뭐 하루에 몇 번씩 돌리는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실제 현장에서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업은 기능을 하나 배포하려면은 이 기능을 배포를 할 수 있을까 또 고민하는 그런 기업이 있다고 했을 때 사실 경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이제 DevSecOps 같은 걸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최적화를 해야 되는 옵션이 아닌 필수 요구사항이 된 거고요. 이런 의문을 좀 대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번 나왔는데 코드를 배포하는데 하루에 가능한가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제 가능합니다. 여러 회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거기 클라우드 환경 모듈 하는 이제 MS 모델 같은 것들이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죠. MS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독립된 그리고 느슨하게 API로 연결된 여러 개의 서비스가 동시에 돌아가는 이제 그런 구조이죠.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들을 위한 각각의 기획에서 배포까지의 팀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능이 각각 작은 분할된 단계에서 기능들이 새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것들이 배포가 되는 거, 배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놀리틱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죠. 얘들은 이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서비스 기능의 변화가 다른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믿고 이거 좀 돌릴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설명이 나왔지 않은데요. 이 파이프라인 각각에는 품질이 내재가 되죠. 아까 이제 앞서 나왔듯이 긴랩의 여러 가지 테스트 툴, 유닛 테스트 도구, 정적 분석 도구, 동적 분석 도구, 거기에 이제 보안 솔루션까지 묶어서 품질 내재와 보안 내재와 그리고 가용성 내재까지 전부 다 내재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빠르게 이렇게 이제 서비스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업무들이 이미 되고 있었잖아요. 되고 있었던 거고 이러한 조직이 넘쳐나는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는 결국은 데브옵스 혹은 뎁스옵스 활동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경에 대한 얘기 잘 들었고요.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데브셉옵스 구축.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큰 줄거리를 잡고 있는데요. 하나는 조직 구조나 거버넌스에 대한 점검, 그다음 비즈 데브옵스에 대한 이야기, 데브셉옵스를 실제로 구축하기 위한 기술 기반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직 구조 어떤 얘기가 있나요? 보통 이제 그 데브옵스 이런 얘기를 나누면은 꼭 기술적인 얘기보다 이제 거버넌스 얘기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고리타분하게 느낄 수 있는데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데브옵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이유는 뭐 코네이 법칙 유명하죠. 이제 그 모든 시스템은 그 조직의 그 의사소통 구조와 동일하게 만들어진다. 저희들의 목적은 사실 가치를 여러 팀에 빠르게 전달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것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가치 파이프라인을 이제 피라미드죠. 이런 거 만들게 되는데, 데브옵스는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사일로 조직을 기본적으로 해체하고 얘들 다시 묶어주는 이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가치, 흐름, 정보가 빠르게 효율적으로 전달되게 하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거죠. 이 활동을 하려면은 결과적으로 각 조직을 유연하게 묶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느슨한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부드러운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위에 리더십이 여기에 책임과 권한을 이제 줘야 됩니다. 이 쉬운 작업이 사실은 아니죠.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이제 협력해야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런 엔터프라이즈 이미 체계가 만들어진 조치가 만들어진 엔터프라이즈에 적용할 수 있는 에자일 툴들이 사실 나와 있거든요. 철원이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CF 같은 CF 에자일 프레임워크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도 리더십만 확보가 되면은 이러한 구조를 쉽게 에자일 구조를 쉽게 정착시킬 수 있는 뭐 그러한 어떤 기본적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떤 이제 에자일 프레임워크 툴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에자일 환경 그런 것들 만들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이용 실제 제품을 개발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플랜 계획 세우는 것부터 해서 뭐 점검하고 배포하고 모니터링하고 피드백 받아서 다시 그 사이클 돌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고요. 이제 이것들을 소위 말하는 데브옵 툴들을 이용해서 이걸 최적화시키는 거죠. 금융권 같은 경우는 보안까지를 넣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만들고 이 사이클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더 좋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어떤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인 거고요. 여기도 이제 툴, 이제 밑에 거버넌스 만들어졌으니까 툴이 중요하겠죠. 그 거버넌스 작동하기 위한 툴. 저희들은 요거를, 핵심 툴로 제라, 컴플런스, 긴 랩을 이제 큰 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인 거고요. 긴 랩이 어떤 일을 해줬는지 좀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그럼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긴 랩을 사용한 이유. 이쪽 데브옵스의 문제는 툴이 없는 게 아니고 좋은 툴이 너무나 이제 많은 게 이제 문제죠. 막 수백 개, 어떤 곳에 막 수천 개 어떤 툴들이 있고. 이게, 거기다가 이제 기획부터 개발, 배포, 보안까지를, 모니터링까지 전부 다 그런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인 것들인 거잖아요. 이 복잡들을 좀 덜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복잡을 덜어내서, 그러니까 하나의 솔루션에 여러 가지 기능을 담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찾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통합인 거죠. 통합은 조직으로 사일로를 해체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분산된 조직에서 각각 요구사항들의 환경들이 너무 달라요. 기존 이미 사용하고 있는 툴셋도 다르고, 뭐 보안 정책도 다르고, 어떤 권한 측정도 다르고, 요것들을 이제 통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냐면 뭐 CI/CD 툴도 있을 거고, 뭐 이제 각종 프로젝트 자산들도 있을 거고, 코드, 뭐 API 문서, 버전별 패키지 이런 데 저장 관리해야 될 거고, 그리고 금융 쪽이라면 또 뭐 이제 승인 관리 시스템 같은 것도 통합해야 될 거고, 승인 관리 시스템 통합하려면은 딜렉터리 서비스하고 또 통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배포 관리까지, 모니터링까지, 이것들을 다 통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를 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연해야 되겠죠. 이런 것도 다 엮으려면은 사람이 들어가서 노가다 뛸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래서 일단 프로그래밍 가능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됐고요. 그리고 규제 쪽도 이슈가 되죠. 이제 요즘 많은 서비스들이 사스 형태로 적용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쪽은 이제 망분리 같은 이슈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온프리미스 설치형 툴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규제를 좀 해소할 수 있고 유연한 통합, 요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솔루션으로 해서 이제 긴랩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전문용어로 노가다 덜 뛰기 위해서 긴랩을 좀 활용을 많이 하셨다.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유연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서 규제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림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저희 파이프라인 굉장히 간략화 시킨 거고요. 일반적으로 개발이 되면 코드가 어딘가 올라간 다음에 뭐 이제 품질 테스트 받고 이제 스테이지 넘어가고 다시 누군가의 승인을 받아서 배포가 돼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금융권이라고 하면은 아마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승인 시스템 같은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냥 코드에서 유닛 테스트 통과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이게 변경이 됐다는 정보가 전달되고 이러한 코드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양상 평가를 해서 누르는 그런 과정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런 시스템들이 이미 기존에 있거든요. 있어서 이것들을 연동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솔루션, 이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보안 솔루션도 그렇고, 네트워크도 그렇고, 뭐 접근 시스템, 접근제 시스템, 이런 승인 시스템, 액티브 딜렉토리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묶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긴랩은 이제 그러한 어떤 기능들을 제가 아까 이제 웹북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뭐 미리 선조건, 후조건, 이렇게 해서 어떤 이제 원하는 스크립트를 넣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 전체 파이프라인을 각 환경에 맞게 좀 이제 구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에자일로 거버넌싱 하기 위한 조직 구조 만들었고, 그리고 비즈 데브옵스로 간략한 파이프라인에 금융권의 제약사항들을 해소하는 것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는, 개념적인 것들인 거고, 이것들을 실제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작업이 있었던 거죠. 구축 작업을 할 수도 있겠고요. 요것들도 역시 모든 걸 공개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간략한 이제 개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최초의 이제 기획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겠죠. 이런 가치를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UI 디자인, 뭐 API에 대한 스펙, 이런 것들을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은 저희들은 가치 전달하기 위한 툴로 지라하고 아까 컴플런스 사용된다고 했었죠. 이걸 통해서 개발 쪽에 전달이 됩니다. 개발 쪽에서는 이것들로 다시 이제 코드에 가치를 내재하기 위한 작업들, 코드 개발 작업들이 들어가는 거죠. 코드 개발 작업이 들어가면은 뭐 긴랩에 커밋이 될 거고요. 커밋이 되면은 이게 커밋되면 그 동시에 이제 유닛 테스트, 그리고 BDD 테스트,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은 테스트레이더 같은 외부 솔루션을 이용해서 그 시나리오 테스트, 여기 덧붙여서 API 테스트 같은 것들이 자동으로 이제 이루어지겠죠.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오케이. 이제 한번 승인 과정도 거쳐야 됩니다. 승인 과정 거치면은 패키징이 되고, 도커 이미지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도커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은 몇 번 나왔었죠. 도커 이미지에 대한 보안 체크, 그러한 툴들이 돌아가서 이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검증을 하게 되고, 검증이 다 끝나면은 이제 비로소 배포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전에도 역시 승인 작업을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거치게 되면은, 이제 배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긴랩은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통화하기 위한 그 기능들을 이제 잘 갖추고 있거든요. 아마존, AWS의 뭐 EKS, 쿠버네티스 시스템과 잘 통합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콘솔에서 설정해서 어플리케이션을 KFRS까지, AWS까지 안전하게 배포를 하게 되는 거죠. 배포하는 것도 그냥 배포가 되는 게 아니고 각 서비스 목적에 따라서 어떤 것은
뭐 블루그린 할 수도 있고 뭐 카나리 백0 할 수도 있고 룰링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긴랩에 각 코드 넣어서 거기에 맞는 어떤 배포 정책을 녹여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너무 좀 개괄적이긴 하지만 전체 시스템 판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여기 보면은 각 이제 구성 요소에 이제 긴랩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긴랩이 하나의 그 백본이라 해야 될까요? 만들고 여기에 각 이제 조직의 정책 뭐 툴 같은 것들을 다 연결해서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이런 이제 시스템을 이제 구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안 쪽의 얘기 대부 섹이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긴랩을 이용해서 보안을 활용한다는 건 어떤 형태일까요? 네. 보안도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고요. 지금은 보안에다 모든 요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금융 쪽은 이게 간단한 시스템은 아니라서 이게 결국은 핵심은 이 파이프라인 녹이기 위해서 이것들 코드화하는 게 지금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안 조직, 서비스 뭐 개발자, 담당자, 인프라 담당자들이 모여서 이 가치를 흐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보안 요구들이 맞아야 된다는 걸 이제 정의를 하겠죠. 정의를 하면은 그걸 이제 코드화를 합니다. 그게 인프라적 요소라고 하면은 테라폼 같은 ISC 툴을 이용해서 코드화를 하고요. 보안 솔루션하고 연동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보안 솔루션 연동하기 위한 스크립트들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다 녹여내는 겁니다. 다 녹여내면은 이제 이런 식의 흐름이 가능하겠죠. 최초에 어떤 정보 변경이 발생하겠죠. 그게 코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인프라에 대한 어떤 변경이 될 수도 있겠죠. 발생되면은 이게 전부 다 코드화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코드 올려면 그냥 커밋 되면 트리거가 되겠죠. 트리거 되면은 그냥 동일하게 개발 파이프라인 타고 돌아갑니다. 타고 돌아와서 코드 뭐 보안 솔루션, 컨테이너 보안 솔루션, 뭐 변경 관리 솔루션, 그리고 IS 인프라 코드까지 뭐 포트가 바뀌었는지, 보안 정책 바뀌었는지, 어카운트가 추가돼 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해야지만 이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보안의 내재화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인 것 같고, 이제 긴랩이라는 단일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내재화가 되는 거죠. 인시덴트까지 하고 최초 마지막으로 배포까지 가능. 네. 그 배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보안성을 가지면서 배포를 하려면 금융권 같으면 예전 같으면 온프렘 환경에서만 그 서비스를 했었지만 지금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발전이 됐죠. 네네. 어떤 배포 환경을 보안성을 가지면서 구축을 하신 걸까요? 네. 다음 이미지 보시면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서비스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일단 개발 단계가 있을 거고, 뭐 스테이지 단계가 있을 거고, 제품화 단계가 있을 거고, 이게 뭐 4개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러면은 이들 간의 네트워크가 다 격리되어 있어야 하고 각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보안 정책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프로덕트라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최고 등급의 보안 어떤 이제 절차가 있어야 될 거고, 대부라고 하면은 좀 더 유연한 어떤 이제 보안 환경이 설정이 돼서 개발자들이 다른 거는 뭐 신경 쓰지 않고 빠르게 가치를 코드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제 긴랩은 이것들이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사실 이루어지는 것들인 거고요. 긴랩은 AWS 플러그인 확장을 잘 제공하고 있고, 각각의 격리된 VPC 네트워크, 아마존 AWS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독립적으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 각 환경에 맞는 어떤 이제 그런 보안 환경, 그것들 셋업 환경을 이제 구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대부 섹옵스에 대한 조금 윤곽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기는 해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툴에 대한 거나 어떤 스크립트를 어떻게 구동해서 어떻게 자동화를 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은 시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이렇게 좀 배경에 대한 부분과 하나생명에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그 조직을 구성하고 데브옵스를 구축하고 대부 섹옵스까지 발전했는지를 좀 봤어요. 이 내용이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오늘은 좀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나중에 이제 이걸 좀 분해해서 상세하게 들어간 시간도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죠. 너무 이렇게 그 광범위한 영역이라서 네. 오늘 좀 세부적인 내용들 괜찮을까요? 인철님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네. 시리즈를 하죠. 시리즈. 네, 다음에 또 기회를 또 갖는 걸로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한번 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금융권에서의 대부 섹옵스. 대부 섹옵스. 네. 이를테면 금융산업은 기존에 이제
좀 성을 이제 쌓아놓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그걸 잘 운영하고 이제 그런 산업이었던 거죠. 이제 성 밖의 세상은 좀 규제로 좀 이제 격리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성 밖의 세상 진짜 불확실성이 그치 이제 지배하는 이제 그런 세상인 거죠. 모험과 탐험. 그냥 대충 그냥 칼 한 절 들고 이제 뛰어드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이제 이게 벽이 좀 허물어지고 있고 진짜 조만간 다 허물어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불확실성을 이제 상수로 받아들이는 어떤 마인드셋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마인드셋 변화는 CF 같은 이제 에자일 프레임워크의 도움을 사실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데브옵스 활동을 해야 되겠죠. 데브옵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그 이슈들 있잖아요. 그걸 통합하기 위한 어떤 길목 같은 툴을 이용해서 통합적인 어떤 뷰, 관리 어떤 포인트 같은 걸 이제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적용해서 결국은 고객에게 정말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고, 그래서 어떤 이제 새로운 금융 환경에 이제 경쟁력을 가지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화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긴랩으로 통합도 하고 규제에 대한 완화를 하기 위한 포탈 시스템을 만들어서 규제도 완화시켰고 그리고 CD 하기 위한 환경도 다 구축을 하셨어요. 그럼 지금 앞으로는 어떤 일들을 더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은 사실 한 사이클 돌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딱 한 사이클. 예, 딱 지금까지는 구축만 했다 이 정도인 거고, 앞으로 남은 일들은 사실 이 사이클이 다 이제 사실 최적화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않았고, 아까 다른 인터넷 산업들은 뭐 하루에 몇 번씩 한다?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 그러니까 당장 승인 시스템을 건너뛸 수 없으니까 승인 시스템 밟아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제가 풀리고 여러 가지 좀 이제 합리적인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계속 압축해서 네, 빠르게 진화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걸 이제 사실 목표로 이제 삼아야 되겠죠. 그렇군요. 데브옵스에서 보통 얘기를 하면 성숙도를 생각해 보면 예. 결국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배포 빈도였던 것 같아요. 긴랩에서도 배포 빈도를 높여주기 위한 통합, 거기에 대한 핸드오프를 줄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떠실까요? 배포 빈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시나요? 일단은 근데 금융 쪽의 현재의 목표는 배포 빈도가 최종 사실 목표는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일단 서비스가 배포되는 거고, 일단 그런데 이제 부수적으로 그 이제 배포 빈도, 그 가치 전달을 빠르게 하는 이제 그거를 완성해 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생각하는 그 가치 전달 빠르게 하기 위한 배포 빈도 하루에 몇 번, 그거는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숙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용 정리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지금 준비한 이벤트를 하나, 급작스러운 이벤트죠. 이쪽으로 문자를 하나 주시는데요. 긴랩에 관한 질문이나 혹은 뭔가 인사이트를 얻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명함을 포함해서 문자를 주시면 스타벅스 쿠폰과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을 저희 인사이트를 통해서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나요? 네네. 질문을 한두 개 받을 수 있을까요? 한 개 정도 한번 제가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 제가 쭉 봐왔는데, 요 질문은 굉장히 좀, 요 질문이 어떠실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실제 하시면서 개발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어떤 업무 프로세스 이런 걸 재정립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어느 팀이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확실한 네.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은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첫 제 번째 생각에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팀이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리더십 팀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에자일 그걸 정착시키고 어디선가 권한을 이임받아서, 예, 왜냐하면 예. 이게 조직의 어떻게 보면은 그 성격, 변화를 예, 가져야 성격에 대한 변화를 가져가는 거라서 이 명확한 목표를 좀 주고 예, 당근과 채찍을 하면서 그걸 좀 이제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질문하신 분의 그 가정은 새로운 팀보다는 지금 어느 팀이라는 이분법적으로 질문을 주시긴 했어요. 그러면은 리더십을 만약에 못 만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리더십을 할 수 없어.
그럼 운영이 예. 할까요? 개발이 할까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제 생각에는 손을 드는 쪽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손 들고 할 거냐가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리더십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은 권한을 가진다고 네. 해서 되는 형태는 아니고 굴러가기 위한 작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동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동인을 만들려면 손 드는 사람의 동인이 무조건 필요한 거죠. 거기에 이제 중요한 점 하나가 그 손을 들려면은 결국은 기존 문화, 일하는 맛이가 좀 다른 또 어차피 맞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그런 팀이 비슷하게 만들어지거나 그래서 금융권에서 뭔가 대부업 하겠다고 하면은 사실 그런 굳이 조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들 주도하는 팀들은 대부분 만들고 시작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네, 시간이 저희가 이제 벌써 정해진 시간이 됐고요. 아마 지금 질문 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답변을.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들 받고 저희한테 또 피드백을 주신다거나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저희가 좀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좀 적게 들리는 분들, 소리가 좀 적게 들리신다는 분도 계시긴 했는데 요 시간 너무 그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진행은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컨택 드리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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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